슥세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끼고 백화점 들어서 있고 넘치는 신선식품과 원하는 물건들이 무려 3시간 단위로 오가는 곳, 슥세권. 아, 여기가 어디에 있냐고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여기, ssg.com.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하반기 ssg.com 온라인 채용 설명회 잡세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잡세권은 ssg.com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채용 설명회인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쓱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설명회인 만큼 이 궁금한 점 빠짐없이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방송 외에도 지금 여러분 질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ssg.com 인사 담당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능한 많은 분들께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실시간 채팅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1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채용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인사 담당자가 직접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의 선배님이 될지도 모르는 ssg.com 사원분들의 리얼한 회사 생활, 그리고 회사의 문화를 알 수 있는 브이로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2부에서는 ssg.com 모집 부분에 현직자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궁금증을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일 것 같은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취뽀 비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알짜배기 정보로 꽉꽉 채웠으니까 놓치지 말고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인사 담당자분들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sg.com 인사팀에서 인사제도 기획 운영 그리고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도경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sg.com 인사팀에서 채용 및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황유섭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한 ssg.com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ssg.com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 고객의 일상과 매일매일 연결되는 종합 라이프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반기 공개 채용 전형 일정과 채용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P님, 이번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모집하는 직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 하반기 공개 채용에 있어서는 총 4가지 직군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MD 직군, 경영 지원 직군,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디자인 직군, 총 이렇게 4가지 직군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각자 원하는 직군에 맞춰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요약하면 총 4개 부문에 총 13개 직무가 모집 중인 건데요. 모집 중인 직무가 다양해서 각각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강점과 전공,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방향에 맞는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개 채용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잡세권에서 알려드리는 ssg.com 채용에 관한 모든 것 하나씩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자격증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지원 자격증 나이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분명하고요. 보통 이런 질문 하시면은 뒤이어서 기졸업한 학생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나이 제한도 없을 뿐더러 졸업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졸업자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작년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에서도 기졸업한 지원자도 입사를 해서 정말 잘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영어 점수나 자격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따로 감점 요인은 아닐까요?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네, 특히 실제 지원서 작성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영어 점수라든지 자격증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은 그렇다 치고 영어 점수도 본인이 제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출하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이 서류에서 무조건 탈락을 한다,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공은 지원 직무의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나요? 네, 매우 연관이 크지 않습니다. 네.
물론 4년 동안의 전공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전공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소서에 대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직이나 알바로 일해보는 경험도 지원할 때 메리트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굉장히 유사하거나 실제로 실무함에 있어 갖고 도움이 되는 업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 SS닷컴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 뭐 이마트든 뭐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 업무를 했다는 경험만 갖고 저희 쪽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저희가 그런 경험을 뭐 어떤 서류 전형에 있어서 뭐 우대를 한다거나 메리트를 부여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소서나 면접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경험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입니다. 근데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소한 경험이라도 좋지만 저희 이커머스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겠다. 혹은 어느 정도 연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만들었던 경험들을 써주시면 저는 가장 그게 큰 자산이자 저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를 비슷하게 쓴다면 좀 심사에서 좀 제외가 되는지. 타 기업에 활용했던 자소서를 좀 일부 활용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탈락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직무에 맞춰서 쓴 자기소개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는 좀 활용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서상에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긴 한데 다른 회사명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실제로 우리 회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업을 뭐 나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당연히 복사에 붙여넣기.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합격 자소서 쓰는 법 알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나열을 하십니다. 네.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해서 이것도 했다로 마무리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궁극적으로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걸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 속에서 자기가 어떤 해결을 했다던가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 뭔가 개선을 만들어냈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서 도전하고 어떤 그런 해결한 그런 스토리들 많이 써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피해라.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 그냥 바로 패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본인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이 회사를 오고 싶었고 이 직무를 하고 싶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뭐 정말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본인의 꿈도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것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나는 원래부터 정말 하나도 흐트림 없이 이 직무를 하고 싶다, 이 회사를 오고 싶다라는 얘기보다는 난 솔직하게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봐서 이 이커머스와 SS닷컴을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감이 갑니다. 네. 자소서에 기입하는 직무 관련 경험이 대부분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내가 특별하게 어필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는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어떤 공모전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기타 다른 인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본인이 뭘 준비를 했는지 사실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공모전 활동은 다른 분들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부분은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의 좀 색깔을 많이 내주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면접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차와 2차 전형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크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는 1차는 직무 기초 면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소양들 그래서 그 면접들도 그런 거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전체적인 기획을 할 수 있고 향후에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는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에 들어갔을 때 계시는 면접위원은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력, 어학 성적, 여러 자격증 다 못 보십니다. 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소개서 위주로만 노출이 되어 있고 면접관들도 실제로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지 학점이 몇 점인지를 모르세요. 2차 면접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예 자기소개서가 없습니다. 네. 2차 면접들은 사전 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 중심으로 실제로 PPT나 어떤 발표 자료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블라인드 그리고 더욱더 블라인드. 더욱더 블라인드.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갈 때 복장 진짜 많이 신경 쓰일 텐데 복장에 대한 팁이 있다면 뭐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후드티 같이 정말 편하게 입고 간다면 어떨지 복장 팁. 저희가 이제 그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고 면접 전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때 복장은 이제 자유복장이라고 좀 기재를 해드리고요. 네. 실제로 자유복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럼 지원자 입장은 저희가 자유복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좀 네. 이렇게 통일해서 입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입고 오셔도 되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어떤 후드티라든지 뭐 가디건이라든지 이렇게 편하게 본인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런 복장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좀 환영인데 다만 그 면접위원들에게 조금 좀 거부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는 그런 과한 복장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뭐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복장이 아니라고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본인의 개성을 그 표현하는 그런 복장은 저희는 좀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을 볼 때 자소서에 쓰여진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좀 감점 요인이 되나요? 네, 그것은 분명히 감점 요인이고요. 저희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요청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뵙고 싶은 분들, 좀 더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결국은 선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오셔서 뭐 정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서도 뭐 좀 신뢰가 가지 않는 지원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신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및 각 면접 점수가 이후 면접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 점수는 서류 전형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1차 면접도 마찬가지고 2차 면접도 마찬가지고 3차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매 면접 때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서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본인이 그 어필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 내용이 진실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사실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과 협업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협업하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맡았고 그 업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필을 할 것 같아요.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실성 있게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1차 심층 면접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 안에서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직무 기초 부분을 이제 다루는 거긴 하지만 요 심층 면접에는 사실 인성 면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 2분하고 지원자 1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면접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학력이라든가 이런 정보는 다 블라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세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온라인 사전 면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요번에 처음 생긴 면접 과정인데요. 네. 저희가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URL을 온라인으로 URL을 접속하실 수 있는 URL을 전달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원자분들이 집에서 무슨 노트북이나 이런 마이크 등 뭐 이어폰
이제 있는 마이크를 활용하셔가지고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는 아마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지원자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볼 수 있는 뭐 전략 게임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온라인 사전 면접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략 시간은 1시간 정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MD 경영지원 직군 직무 베이직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직무 베이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직무 기초에 대한 걸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 그리고 제약 상황, 목표, 그리고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MD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시즌 상품의 판매를 예측을 해서 이 정도의 직매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상황을 실제로 봐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판매가 안 됐다. 제약 상황은 뭐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던가 그런 비용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재고 소진을 이뤄내려고 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제안해 보겠는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지워지게 되고요. 아마 30에서 40분 정도 사전 준비 시간을 드릴 거고 그 관련해서 지원자들과 같이 입장을 해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이 소프트웨어 베이직엔 LM 테스트 어떻게 네. 운영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컴퓨터공학과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아우르는 전 범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교롭게도 잘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공학이나 혹은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잘 하신다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파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앱 개발 혹은 자바 쪽 이런 쪽에서 자기의 특화된 부분을 보통은 잘 받으시기 때문에 요 테스트가 단순히 뭐 당락의 결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지원자는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좀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LM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논리 추론 이런 시험인데 흔히 다른 회사에서 보시는 뭐 인적성의 약간 논리 추리 영역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디자인 직군, 포트폴리오 면접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디자인 현업에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포트폴리오가 그분의 어떤 능력을 대변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 전형 합격하신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한 15점 이내 정도로 해서 URL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URL로 이렇게 만드셔서 온라인으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사전에 그걸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실무자들이 그 포트폴리오 본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는지, 어떠한 뭐 생각을 베이스로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 때 들었던 답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답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원 쪽에 인사에 관심을 보인 그러니까 희망하신 지원자분들께 거의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분은 사실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공이라는 데 관련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비록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은 본인 이제 인사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 이제 책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했던 분이었는데 오히려 인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뭐 어떤 학회라든지 뭐 동호회를 만들고 또는 인사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우리 회사 사정에 맞는 굉장히 현실적인 답변을 많이 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공부했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 본인이 이제 경험을 통해 갖고 본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정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면접관 입장에서 기억에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팁을 하나 더 드린다고 하면은 면접을 보는 지원자는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던 내용은 사실 면접관이 이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해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기재한 내용을 면접위원이 왜 안 물어봐 주지? 이런 부분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물어봐 주지 않아서 답변을 못했다. 이런 말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네. 면접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물어봐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든 면접위원들께
질문을 해서나 자기 의견을 표시를 해서라도 그 이야기는 꼭 하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만큼 좀 적극성을 많이 보여야 네. 보이는 분들이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을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유형의 지원자는 좀 좋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다고 좀 단순하게 팩트만을 좀 나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직무 중에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거기서 자기가 뭘 배웠고 뭘 부족해서 무엇을 보완을 했는지를 어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드림 스테이지 개인 PT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드림 스테이지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SSG.com을 포함한 신세계 그룹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차별화된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채용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드림 스테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 PT 면접입니다. 사전에 7일에서 10일 전에 저희가 사전에 각 직군별로 준비하실 수 있는 주제를 드려요. 그 중에서 본인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픽을 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PT를 만들고 그거를 각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회사 각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돼서 본인 어떤 지원자 PT를 심사를 하는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드림 스테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역량은 직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풀어가는 논리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본인이 얼마만큼 어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네. 이 세 가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PT하는 내용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이디어 제안에 그친다고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걸 아무리 논리적으로 풀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PT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없고요. 일례로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떤 법적 어떤 요건에 어떤 충족이 되든 각종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한 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네. 좋은 점수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소프트웨어 로직 면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드림 스테이지, 디자인 스테이지와는 조금 다른 게 사전에 준비 기간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로직은 당일날 오셔가지고 문제를 받고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트에 들어왔는데 A라는 위치에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상품은 B라는 위치에 있다. 그때 가장 최적화된 동선으로 그 B라는 위치, A에서 B라는 위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봐라 라던가 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가 아니라 네.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단계 전에 있는 로직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검증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디자인, 디자인 스테이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이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전에 주제를 드리고 뭐 주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저희 예를 들면 SSG.com의 뭐 UI UX 혹은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달라라던가 전체적인 기획안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걸 잘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여러 디자인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저희 지원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으셔서 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 굉장히 재밌네요. 그 신세계 계열사들 채용에 대한 소문이 있대요. 네. 네, 남녀 비율이 9대 1이다. 그리고 남자는 28살, 여자는 26살이 합격자 나이 마지노선이다. 네. 그리고 학벌을 진짜 많이 본다 등등등 네, 이런 네. 소문들이 있는데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율이 여성 파트너들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나이의 어떤 제한은 있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인적성 시험이 없다 보니까 서류 접수에서 서류 전형 요 단계가 네. 사실 인적성 전형을 실시하는 회사에 비해 좀 적은 인원을 이렇게 모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합격하시는 그 지원자가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루머가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턴을 수료하고 그러니까 마친 후에 정직원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그 프로페셔널 인턴십 전 전형의 채용 전형은 사실 우리 회사가 지원자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프로페셔널 인턴십 과정은 지원자 여러분이 과연 이 회사가 내가 앞으로 근무할 회사가 맞는지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좀 검증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장으로 뭐 떠나지는 않는 한은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SG닷컴에 지원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두 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SS닷컴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저는 그게 퇴직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분들이 1년 내에 오셔서 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작년 2년 동안 네. 저희 신입사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는데 네. 1.3%였습니다. 거의 퇴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도전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장하는 사업 속에서 그리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 SS닷컴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아마 많은 회사들을 고민하실 거고 많은 산업들을 고민하시겠지만 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SSG닷컴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지금은 최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SSG닷컴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회사이고 언젠가는 좀 최고가 될 거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자기 성장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도전 어떤 정신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면접에 있어서 꼭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SSG닷컴의 채용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담당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시간 내주신 도경목 CP님 그리고 황윤석 파트너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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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마무리로 저희가 SSG닷컴 속 라이프를 엿볼 수 있는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실제 어떻게 일하고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들은 브이로그 영상을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부터 보시고요. 조금 이따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SG닷컴의 뷰티자파팀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SSG닷컴 뷰티자파팀 윤준석 파트너라고 합니다. MD는 회사의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업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주문 매출 현황인데요. 먼저 1순위로 등장하는 게 아크네 남성 무스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상품이 이렇게 실시간 매출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일할 수 있는 점은 또 회사 생활의 작은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원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팀장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발로 뛰어서 새롭게 입점을 하고 해외 브랜드도 컨택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도 뭔가 브랜딩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활동적이고 그런 소싱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뒤면 이제 육아휴직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성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자 직원분들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업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감축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무리가 없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실제로 업무하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저번 주에만 해도 버버리 본사에 가서 미팅을 하기도 하고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그 관계자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 브랜드의 다음 새 시즌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같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는 업무를 실제로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덕업일치를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명품 파트 회의 끝나고 여기 직원 식당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선원증을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오후에는 저쪽 플랫폼 이제 잠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러 동기들이랑 가고 있습니다. 꼴찌가 나머지 3명 사주고 아, 3명 좀 너무 센데? 꼴찌가 다 사주자. 그래. 난 안 걸려 절대. 스타벅스에 도착을 했고요. nem 준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안한 사람이 걸리는 거 과학입니다.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해, 형. 기분 좋게. 취준생일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역시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 정도 잔고면 행복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났고 오후 근무를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SSG.com 서비스 기획팀 김윤성 파트너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배송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기획해서 서비스를 론칭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외에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먼저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SSG 인사이트 미드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종종 이런 거를 신청해서 외부 연사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듣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되게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회사 최고 장점 중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헬스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엄청 좋은 헬스장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런닝머신도 엄청 많고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35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런 복지들을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헬스장도 헬스장이고 뭐 따로 이제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외부 강연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좀 자기 개발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또 다른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는 스터디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게 퇴근하고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나 활동비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뭐 기획, 개발, 그리고 디자인 동기들이랑 같이 퇴근하고 나서도 이런 IT 웹 기획이나 개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방금 보신 브이로그 영상에 나온 선배들의 모습처럼 이 SSG.com은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곳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요, 지원자 여러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SSG.com 채용의 직무별 현직자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신선심팀에서 MD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모션 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 개발 1팀에서 개발 직군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에서 B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네, 2부에서는요, 각 직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각자의 취업 준비 꿀팁까지 대량으로 방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냥 소개해드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뽑아봐 쓱!
여러분 다들 이건 뭔지 아시죠? 네. 네, 다들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 해주셨는데요. 새벽 배송의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SSG닷컴의 알비백, 이 안에 신선하고 생생한 질문들을 담아놨는데요. 각자 여기서 하나씩 질문들을 뽑아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분부터 하나씩 뽑아볼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해당 직무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 저희 MD 조직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유관 부서라던가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을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끌어줘야 되느냐가 가장 핵심 역량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뭔가 호기심을 갖는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MD라는 직무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논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좀 직접 맞부딪혀 보면서 배워야 하는데, 이런 거를 맞부딪혀 볼 때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 협력업체 사람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요? 라고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고견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최대한 많이 흡수하려는 그런 태도가 가장 핵심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그 질문지도 한번 뽑아볼게요. 네.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좀 지원자분들에게 꿀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어떤 자소서에 제가 어떤 힘든 걸 쟁취해낸 적이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 면접관 분이 그럼 그거 하면서 혹시 어려운 과정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석적이라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난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되게 당황을 하시는데 그렇죠? 누군가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말해줄 거라 기대한 질문이었을 텐데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면접관 분들이 얘가 정말 진솔하게 지금 면접에 임하고 있구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인식을 좀 줬던 것 같아서 네. 저는 면접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MD가 일단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핵심은 좋은 상품을 어떻게 고객과 만나게 해주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맞는 상품을 공급해줄 업체를 또 관리해주는 게 가장 핵심 업무인데요.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와 그런 사고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수익을 내기 위해 가장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MD 직무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굉장히 정형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설명, 딱 느낌이 오게끔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직무의 가장 장점을 꼽는 게, 저는 자유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유난히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주니어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다른 유통사의 MD보다도 저희 회사의 MD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된 그 주니어 사원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빠른 성장이 아마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래 이 MD 관련 경험이 있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었고, 없었다면 지원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는지를 듣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MD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원했었고, 저는 좀 되게 특이한 게, 사실 저도 취준생이니까 여러 곳에 원서를 쓰는데 MD로 지원한 곳은 여기가 유일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핵심을 뒀던 거는 나는 빨리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좀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D라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를 고민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어떤 대학생 때 했던 경험 중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협업을 해서 성과를 이뤄낸 걸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입사 준비했을 때로 돌아가서 그 입사 전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좀 극복을 하셨는지. 가장 많은 노력을 들였던 건 아무래도 저희 2차 면접의 드림 스테이지라고 있거든요. 네네.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네. 부족하면 부족하면 내가 바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부담감을 덜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실제로 면접장 가서도 제가 준비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면접관들이 딱 집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이거는 여기까지 아는 게 좀 한계였던 것 같다. 이렇게 들어와서 더 배우겠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고개 끄덕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말이 되는 거, 논리적인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D 현직자에게 직접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분이 질문 또 뽑아주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합격한 선배들 자소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업한 선배들의 자소서를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어요. 네. 사실 대학생의 시선으로서 보는 그런 업무와 그다음에 현직자로서 보는 그 업무가 굉장히 차이가 큰데 네. 그 차이에 관련해서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회사에 있는 다양한 직무 선배들을 직접 만나면서 선배들한테 자소서를 한 번씩 보여달라고 계속 쪼르기도 하고 또 제가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네. 그 자소서를 실제로 참고해서 쓴 결과 그 결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줄 채우기도 어려운 자소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사실 자소서를 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라기보단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떠한 업무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약간의 전략서처럼 자소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SSG.com에 입사 지원서를 쓸 때도 SSG.com 마케팅 직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SSG.com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고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단점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저만의 방안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전략서로 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사람이면 뽑을 것 같아요. 눈이 막 똘망똘망한데요. 네,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영 지원 직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일단 이 경영 지원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 지원은 좀 다양한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획, 인사, 재무, SCM 등등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속해 있는 프로모션 팀에서는 SSG.com의 강물 사이트 운영이나 프로모션 기획 운영, 그리고 또 선할인, 카드 청구 할인 같은 카드 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 제휴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 회사와 저희 회사의 제휴 업무나 아니면 채널링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분들이 한 번쯤은 꼭 보셨을 만한 습세권 광고 관련 업무나 아니면 SSG.com을 알리는 홍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기획 같은 경우에는 SSG.com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프로모션이나 다양한 마케팅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타겟팅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무슨 대본 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너무 답변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전공에서 이 경영 지원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제 동기 중에서도 이공계 출신인데 실제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물론 학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이 많지만 그 외부적으로도 분명히 경영 지원,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그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 학교 내 학과에서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은 대외 활동이나 인턴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관련 경험을 쌓고 이거를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 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경영 지원 직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분이 또 공통 질문을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2차 면접 과제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코딩 테스트 비슷한 전형이 저희 SSG닷컴에서는 2차 면접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코딩 테스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은 몇 가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로직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거기서 공부를 해왔던 몇 가지 솔루션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가지 보기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신이 있는 거 또는 솔루션에 가장 적합한 것 같은 문제를 골라서 그거를 풀고 그걸 이제 면접관님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면접관들이 그 자리에서 코딩 실력, 그러니까 알고리즘 실력만 평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 해결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고 그런 알고리즘을 내가 최대한 자신 있는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고르고 거기서 최대한 내가 열심히 그걸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해결할 때도 뭔가 그 알고리즘 실력뿐만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은 그게 좀 면접관님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무가 전공과 무관한데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개발 직군 동기들 중에서 생각보다 비전공자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뽑혔냐를 잘 살펴보면은 조그만한 거라도 스스로 뭔가 찾는 이런 태도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비전공자라고 여기 저희 개발 직군에 지원하는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1전공이 컴퓨터공학이긴 한데 2전공이 경제학과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파트가 실제로 정산 파트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연관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든 개발이랑 자기의 이야기를 잘 엮어서 어필을 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전 응원을 하는 반면에 거꾸로 전공생 친구들이 저희가 그냥 뭐 유통회사라고만 생각이 들었는지 별로 얘기가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진짜 이커머스의 노하우의 어떤 집약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렇게 젊은 회사잖아요. 그러니만큼 시니어 개발자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스카우트 되셔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전부 다 이제 배경이 다양하신 만큼 여러 이커머스 그리고 뭐 여러 경력들을 가지신 만큼 뭐 노하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한 회사이니만큼 전공생분들도 저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가 망설이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어떤 직무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직군, 전 그게 이제 개발 직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그런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웹 관련된 직무로 하나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로 많이들 쇼핑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쪽 개발을 담당하시는 그런 직군들이 있고 AI 관련돼서도 핫하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AI 관련된 직무도 준비가 돼 있고 DW DB 직군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그거를 데이터를 설계하고 이런 거를 다룬 직무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그 다양한 개발들이 다 가능하도록 밑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 직군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총 5개 직군으로 제가 이번에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가 이제 5개로 나뉜다고 해주셨는데 각각의 직무 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 회사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스토리,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에 가장 이제
딱 맞는 이야기가 어떤 직군이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살아온 어떤 이야기들이 각자 취준생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잘 돌이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직무가 가장 자기 이야기에 딱 착붙일까, 딱 맞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이제 면접관님들 앞에서 매력 어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학부생 때도 코딩 및 프로그래밍 관련 학습을 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아, 네네. 제가 그렇게 엄청 코딩을 사랑하는 컴퓨터생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과 생활 자체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사실은 좀 학과 공부는 실무랑 좀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 했어요. 네. 이제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자체에 대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실무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컴퓨터과 다양한 어떤 활동이 좋았다 싶으면은 그거에 집중하시고 이제 그것도 많이 어필을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면접관님들한테도 뭐 유효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는데요. 네. 제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언어 예. 프레임워크를 쓰나요? 그래서 네네네. 읽기만 네네네. 가장 웹 개발자가 굉장히 많고 저희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고 언어는 보통 뭐 자바, CSS, HTML 뭐 다 아시죠? 네. 1차 면접을 갔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컴퓨터 소양을 물어보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 직군에 맞춰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은 컴퓨터공학 기본적인 소양을 물어보는 그 시험에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언어들 다 알고 가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자신 있는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이야기를 정말 상세하게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많이 기다리셨어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뽑아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꼭 자랑하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워라벨 좋기로 소문난 ssg.com 다녀보니 진짜 워라벨 좋아요? 어제 몇 시에 퇴근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좀 회사에서도 디자이너나 개발자는 좀 야근을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이렇게 집중 근무 시간이라고 저희 1시부터 5시까지는 빡 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고 5시에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통해서 더 근무하는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특히 디자인 직무 지원자분들이라면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2차 면접 과제와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드림 스테이지랑 비슷하긴 한데 디자인 스테이지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 주제를 3가지 정도 주셨는데 제 기억에 첫 번째는 저희가 좀 다양한 몰이 있다 보니까 그 몰이 앞으로 막 30개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UI 디자인이 될까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미래의 이커머스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해보라. 세 번째는 5년 후에 BX 디자이너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디자인만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디자인이랑 접목시킬지 그런 거를 많이 해결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내는데 어떤 형태로 내야 될지 학교에서 그동안 이렇게 훈련받아온 그런 결과물로 진행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학교에서 많이 해오신 것들처럼 그 약간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이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사용자를 먼저 타겟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디자인에 대해서 결과물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플랫폼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플랫폼 디자인 어떤 직무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 팀 안에는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몰에 다양한 몰이 있다 보니까 그 몰을 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UI 디자인 파트. 두 번째는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모션을 디자인하는 VC 파트가 있고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맡고 있는 BX 파트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파트는 저희 SSG닷컴을 사용자가 더 호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걸 디자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그런 브랜딩을 진행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브랜딩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가 여기에 신입 1기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 때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일 중요한 점은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자랑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서두에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게 너무 길고 긴 과정이 있지만 그걸 다 너무 보여주다 보면 지루해지니까 아무래도 비주얼이나 이미지로 많이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하면서 UI를 하고 싶으면 UI를 위주로 넣고 BX를 하고 싶으면 브랜딩을 했던 프로젝트를 위주로 넣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공자가 이 디자인 직무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비전공자시더라도 저희 SSG닷컴에 디자이너로 지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업 중에 경험하셨던 공모전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에서 디자인 작업을 혹시 맡으셨다면 그런 작업물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시려는 직무에 비슷한 관련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를 포함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디자인을 했는지만 증명하실 수 있다면 저희 SSG닷컴의 디자이너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또 플랫폼 디자인 직무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답변들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했던 부분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SSG닷컴 온라인 채용 설명회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번 2019 하반기 SSG닷컴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접수 마감은요 10월 1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일정 잘 체크하셔서 지원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잡세권에서 전해드린 꿀팁들로 다음 일정들도 잘 준비하시고 SSG닷컴 취업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SSG닷컴 온라인 채용 설명회 잡세권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렌즈 보고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지금까지 채용 설명회 잘 보셨어요? 정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좋은 문화 속에서 합리적이고 즐겁게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SSG닷컴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취업 준비를 할 때만큼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했던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준비 열심히 하셔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취뽀 꼭 하시길 바랄게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